안녕하십니까. BAM 설계 및 활용 입장 요청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1분기 9월 건축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바닥, 벽, 천장, 지붕, 계단, 경사로, 난간, 창, 문 등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건축 모델링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조금씩 준비를 해놨는데요.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인데요. 바닥 모델링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은 구조 모델링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구조랑 건축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분리돼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알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꼭 제가 하는 방식이 전부 FM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하실 때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요.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닥 모델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구조 바닥을 클릭을 해보면 150짜리 구조 바닥이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죠. DI 주석에 정렬로 FL에서 찍어봤을 때 150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은 150짜리 두께를 가진 건축 바닥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 탭에 가셔서요. 보시면 바닥에 건축 바닥이 있습니다. 건축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보실 게 왼쪽 특성을 보시면 일반 바닥 1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유형 편집이 있어요. 유형 편집에 가셔서 지금 현재는 일반 150 슬래브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요것을 바꾸면 일반 150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 복제를 꼭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그러니까 기존에 모델링 되어 있던 것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눌러서 건축 바닥 150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150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안에 구성된 것들을 편집을 해볼 텐데요. 편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깥쪽이고요. 여기가 아래쪽입니다. 위쪽 아래쪽 해서 이제 구조 이렇게 뭔가 하나 150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이제 구조가 아니라 건축 바닥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것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선 마감재 4번으로 놓고 묵은 콘크리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콘크리트 우선 묵은 콘크리트를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냥 콘크리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120으로 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석재를 깔아 보려면 이 밑에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을 눌러주시면 콘크리트 위쪽에 여기는 제일 마지막인 마감재니까요. 마감재 5번으로 바꿔주고 두께는 3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재료 클릭을 하시면 쭉 뜨는데 석재, 화강석이라든지 뭐 현무암이라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추가를 할 때면 요 밑에 하단 3개 중에 중간 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 누르면 새 재료 작성이 있습니다.
재료 작성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새 재료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아이디라든지 그래픽, 모양 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든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 아까 만들었던 재료 작성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불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조를 가보겠습니다. 석재, 화강암 클릭해 보시고 그냥 원하시는 것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재료의 속성이 불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이름 바꾸기, 건축 바닥 화강암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만들었던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150의 두께를 가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바뀌었죠. 건축바닥 150을 이제 여기다가 평면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식은 여기 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직사각형 네모로 잡아주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직사각형이겠죠.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범위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완료를 해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현재 바닥 레벨까지 이동하는 벽을 바닥 하단에 부착하시겠습니까? 예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부가 떠 있는 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디자인상 예를 들게 되면 그 벽까지 모두 다 이 바닥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뜰 때는 항상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이제 바닥이 바뀌었고요. 단면상 보시면 기존의 150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건축바닥 150짜리 두께를 가진 건축바닥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바깥쪽에 1층의 바깥쪽이죠. 바깥쪽이나 아니면 2층 바닥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똑같이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층은 빨리 모델링을 해볼게요. 똑같이 바닥, 건축 150 재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 지상 2층에서 레벨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범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고 부착하시겠습니까? 아니오를 누르시면 완료가 되고요. 단면도에 보시면 2층도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3D에도 모델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바닥을 그렸으면 이제 오프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샤프트에 오프닝을 뚫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있는 그려진 바닥을 클릭을 하시면 위쪽에 이제 경계 편집이라고 뜨거든요. 경계 편집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범위를 똑같이 그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넓은 판에 그림만큼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D에서도 단면처럼 끊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 창에서 왼쪽 특성을 보시면 범위에 단면 상자라고 있습니다. 단면 상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범위가 뜨거든요. 이 범위를 원하시는 대로 줄여주시면 단면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안쪽에 슬래브를 자르게 해서 그려냈죠. 만약에 통과되는 걸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이 구조 바닥도 선택을 하셔서 경계 편집 똑같은 범위 내로 작성을 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슬래브를 네,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부분 샤프트에 많이 쓰는데 건축의 탭에 요 계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프트라고 있죠. 샤프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번에는 여기 기역자로 꺾여 있는 요 계단을 한번 오프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수정해서 수정했었죠. 네, 코너 자르기 단축키 TR로 정리를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가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렇게 오프닝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요거를 왼쪽에 보시면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마이너스 1000을 내려주시고요. 지상 2층에서 상단을 1000을 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대로 변하겠죠. 그래서 다른 곳을 선택을 하면 슬래브를 영역을 지정을 해서 자른 곳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요. 샤프트를 사용해서 오프닝을 했을 때 기능은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프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벽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구조에서 다뤘던 거랑 마찬가지로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 특성에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와 상단 구석 조건을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건축 벽은 바깥쪽에 마감이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벽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좀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최적화되고 빠르고 좀 편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구조벽의 중간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화강으로 되어 있는 외벽, 그리고 안쪽에는 석고보드 두피로 이루어진 내벽이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분리를 해서 모델링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화강암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는 석고보드 두께 405를 가진 벽을 하나의 그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모델링을 하는 게 좀 BIM을 할 때 더 효율적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 편에 다 분리를 해서 모델링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벽을 3개나 그려야 되니까 번거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도면화 시킬 때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게 저는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구조 평면도는 이런 건축 그 벽은 보이지 않고 이제 구조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주석에 가시면 태그에 카테고리별 태그라고 있습니다. 태그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요. 지금은 물음표로 뜨는 게 요
벽 자체 속성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라고 이렇게 빈 공란으로 뜨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도 보시면 중간에 구조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벽, 내벽을 따로따로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태그를 벽기호라고 하는데요. 이 벽기호 평면도를 그릴 때 아무래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을 때 태그를 이 재료에 찍었을 때 고유의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하나로 다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태그들이 나올 때 좀 많은 작업을 더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왼쪽 편을 선호를 하고요. 따라서 단면도에서 보시면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와 건축을 따로 매긴 이유가 그겁니다. 건축 아니라 이제 구조 평면도 바닥면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S1이라든지 S4라든지 이렇게 슬래브들의 종류도 각자 다르고요. 그런데 당연히 슬래브들이 다른 거는 모델링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분리를 해줘서 모델링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바닥을 일치화를 시켜서 만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이 밑에 쪽에 있는 구조 바닥의 종류가 다를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가지의 수의 그런 바닥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저는 구조와 건축을 좀 분리를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한 가지 약속을 잡아놓고 하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조와 건축을 분리해서 모델링 하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 왼쪽 편에 있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벽에 건축을 선택을 하시고 바깥쪽 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강화 150짜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왼쪽 편에 베이스 구속 조건을 충족을 시켰다면 이렇게 길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바깥쪽을 향해서 쭉 그리고 이렇게 방금 오른쪽 벽을 그렸을 때 이 벽을 선택해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있는 곳이 바깥쪽입니다. 내부 구성을 보시면 단열재가 120이고 석재가 30이잖아요. 바깥쪽이 지금 모델링을 봤을 때 이 30쪽이 바깥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형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바깥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미러가 되면서 바깥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쪽도 바깥쪽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쪽 왼쪽 벽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정렬이죠. 단축키는 AL입니다. AL을 통해서 기준면 그리고 해당되는 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차 없이 벽끼리 이렇게 자연적으로 붙게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 또 수정해 코너 자력입니다. 단축키 TR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상에 보셔도 이렇게 내벽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쪽 내벽을 만들어 볼게요. 건축, 벽, 그래서 내부는 석고보드 2P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꼭 하나만 안 그리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려주셔도 되는데, 방금 뜬 경고창은 이 벽에 두 군데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경고가 떴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AL이 수정 정렬입니다. AL로서 기준면 찍고 해당되는 면을 찍고, 기준면 찍고 해당되는 면을 찍고,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시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내벽을 만들었을 때 단면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높이를 SN 밑으로 갈 건지 아니면 천장면 하부로 갈 건지 결정을 해주셔서 높이를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슬래브 하단으로 가정을 하면요, 주석의 정렬 치수 찍었을 때 F에서 아래로 300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 선택을 하실 때 한쪽 그 벽면에 커서를 갖다 대고 활성화 됐을 때 탭을 눌러주시면 네, 테두리 전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잡으시고 왼쪽 특성에서 지상 2층 마이너스 300을 해주시면 슬래브 하단으로 벽이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벽면 그리고 내벽면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 내부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벽을, 원하는 벽을 만드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벽을 선택을 하고요. 유형 편집을 누르고 기존에 있는 벽에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내부 벽이라고, 이름은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고요. 구조 편집 들어가셔서 현재는 중간에 금속 스터드입니다. 스터드 30의 아래쪽으로 석고보드 두 겹이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석고보드 두 겹을 삽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새로 생겼을 때 마감재 1번으로 놔주시고 석고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석고보드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12.5 또 삽입, 그리고 마감재 석고보드 12.5를 선택을 해주시면 총 두께 80짜리, 예를 들어서 벽을 100짜리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금속 스터드를 50으로 바꾸시면 100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해주시면 새로운 유형이 생겼습니다. 그럼 새로운
유형의 벽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그리시기 전에 내벽이니까 슬래브에서 마이너스 300을 띄웠었죠.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곳에 벽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그리시고요. 이제 정렬하는 거는 요 수정에 있는 탭으로 하시는 게 오류가 가장 적기 때문에요. 다중요소 자르기 요거는 기준면까지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면을 찍고요. 원하는 벽을 클릭을 하시면 기준점까지 벽이 연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벽을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D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옆으로 단면도 되지만 인면도상으로 봤을 때 위아래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벽을, 내벽을 모델링 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벽, 안쪽 벽이죠. 내벽, 그리고 바깥쪽 방안 외벽을 원하시는 대로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창과 문이 있죠. 창과 문 개구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벽 안에다가 창과 문을 삽입만 시켜주시면 돼요. 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창을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벽면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벽이 바깥쪽으로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벽을 세 군데를 따로 분리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창호는 이 안에 있는 구조벽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체형 벽일 때는 어떤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체형일 때는 넣었을 때, 그러니까 모델링 전체 이렇게 창이 뚫리게 되어 있죠. 벽으로 벽을 분리를 해서 만들었을 때 이 창호를 어떻게 일체화를 시키는지 방법은 수정에 가시면요. 형상에 결합이 있습니다. 결합을 눌러주시고 구조 벽과 외벽 클릭을 해주시면 바깥쪽으로 뚫렸죠. 네, 창호도 일체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조체와 내벽을 클릭을 해주시면 완전히 안쪽까지 벽체와 창호가 이렇게 일체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넣고 여기 보시면 방향도 커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외부에 있는 창호 방향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놔주시고 열리는 문의 방향은 이걸 통해서 위아래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창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치수가 뜨거든요. 이 치수를 축선으로 이동시켜서 정확하게 2400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석의 정렬
단축키 DI입니다. 축선과 창호의 끝면을 잡아주시고 치수로서도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건축, 창, 실 높이를 조절을 하시고 실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창호 하단까지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 높이를 900으로 바꾸고 구조체 삽입을 해주시면 창호가 생깁니다. 여기 밑에 벽은 이제 벽끼리 형상 결합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수정해서 결합. 구조체와 외벽, 구조체와 내벽을 결합을 시켜주시면 창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에서 문도 마찬가지겠죠. 원하시는 문을 선택을 하시고 실 높이를 정해주신 다음 원하시는 벽체에 클릭을 해주시면 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 문 또한 위아래 좌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미리 패밀리에서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창문과 마찬가지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치수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건 이 파란색 점을 잡으셔서 원하는 축선에 갖다 대시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한 주석의 치수죠. 단축키 DI를 눌러서 치수를 정해주시고 원하시는 문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원하신 대로 치수로서 문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 창과 문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벽의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파일 편집이 어떤 것이냐면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바닥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편집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이제 원하는 대로 벽을 모양을 바꾼다든지 개구부를 생성을 한다든지 하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높이가 다른 지붕을 만났을 때 이 벽을 어떻게 모델링 할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붕은 잠시 뒤에 제가 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예시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붕이 있을 때 지상 1층에 외부에 만들었던 이 벽이 예를 들어서 이 지붕면 하단까지 가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어떻게 모델을 편집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상단에 보시면 상단 베이스 부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기준되는 지붕 클릭을 해주시면 이 벽 모양 그대로 상단에 가서 붙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인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뷰에서 인면도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인면도가 생겼죠. 인면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요 1층에 있는 벽을 선택을 하시고 인면도에서 프로파일 편집이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 벽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 선택을 해서 지붕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면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코너 자르기 단축키 TR입니다. TR로 선을 정리를 해주고 완료를 누르면 아까 벽을 선택을 하고 상단 붙이기 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벽의 프로파일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벽의 모양들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완료를 해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벽면에 형상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벽면 모양을 바꾸려면요. 프로파일 편집 오른쪽에 재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이형 모습들이 없어지고 그 왼쪽 특성창에 있는 요 레벨 값 그대로 위아래 기준값이 바뀌는데요. 옆으로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위아래 모습만 재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축키 TR 모서리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벽 모델링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오늘 2D로 그려놓은 건데요. 2D 선으로 그려놓은 요거는 이제 주차 램프고요. 이거는 계단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를 보기 쉽게 좀 닫는 상자를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모델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단면도도 다른 단면도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창을 이렇게 세운 대로 정렬을 시킨 거는 단축키 WT고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사 주차 램프를 만들어 볼게요. 건축에서 빌드 오른쪽에 순환해 보시면 경사로라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를 선택을 하시면 실행 경계 칠판이라고 있어요. 실행은 한꺼번에 만들어 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경계 칠판은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희가 직선 램프가 있고 곡선 램프가 있잖아요. 두 가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만드실 때 가장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특성창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마이너스 150까지 그리고 폭이 3000인 램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디서 정해지느냐, 여기 유형 편집을 보시면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최대 경사 8:1로 경사를 잡아 놓고요.
그리고 요 최대 경사 길이는 계산을 하셨을 때 8대1로 했을 때 그 친구가 나올 친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이상으로 잡아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요 최대 경사 길이가 원 램프 길이보다 더 짧으면 모델링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대 경사 길이는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냥 일반 직선 램프다 싶으면 처음 찍으시고요. 끝까지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계산값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요거를 완료를 눌러주시면 자 모델링 상에 이런 식으로 경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선 램프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곡선이 들어갈 때쯤에는 조금 복잡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을 사전에 그려놨던 게 그냥 여기서 그 직선, 곡선, 직선의 램프를 그리시면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CAD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레빗상에서 2D로 기준선을 잡아주시고 램프를 그리시는 게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이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기준점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이 시작하는 기준점 그리고 세 번째 또 직선이 시작하는 기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하면은 한 번에 모델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로 찍고 다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3000 해놓고요. 첫 번째 끝점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램프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직선 램프를 그리시고요. 이제 곡선으로 그려야 될 때는 곡선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라고 뜨죠. 중심을 찍으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끝점 그리고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리고 90도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90도 전에서 한번 클릭하면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는 직선으로 가야 될 테니까요. 끝점에서 나머지 끝점을 만들어 주시면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평지 약간 있고요. 곡선으로 내려가고 약간의 평지 그리고 직선으로 내려가는 이런 경사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 볼게요. 완료를 눌렀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만들어졌죠? 그럴 때는 여기 끝면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방향 반전이라는 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요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차 램프보다는 사람이 사용하는 램프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난간이 따라서 그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램프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도름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선 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인 계단이 있을 텐데요. 이 계단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램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바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계단의 모양이라든지 요 칠판의 개수들 먼저 좀 계산을 하시고 요 검은색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건데요. 이런 기준점을 먼저 그려주시고
계단을 모델링 하는 게 상당히 빠르고 쉽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보시기 쉽게 좀 3D 뷰를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건축 탭에 순환의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구성 요소 기준 계단이 있고요. 스케치 기준 계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것은 스케치 기준 계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려서 계단을 만드실 수 있고요. 구성 요소 기준 계단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릴 수 있는 계단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2012년도나 13년도에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인데요. 저는 첫 번째 구성요소 기준 계단보다는 스케치 기준 계단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하기 쉽고요. 그리고 E형의 계단들을 만들 때 아무래도 밑에 있는 계단이 좀 컨트롤하기 쉬워서 저는 스케치 기준 계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릭을 했을 때 램프랑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이 특성 창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베이스 레벨은 지하 1층부터 상단 레벨 지상 1층 마이너스 150까지 잡아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칠판 수는 22개, 그리고 실제 디딤판의 길이는 280, 실제 칠판 높이는 175로 이렇게 저절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걸 토대로 지금 있는 기준선이 아니라 한번 옆에다가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한 번에 22개의 칠판에 계단이 그려지는 거고요.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단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또 다른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름 계단인데요. 처음 찍고 절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름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완료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도름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셨을 때는 다시 스케치 편집 모드로 갔을 때 이 중간 값이 소수점으로 떨어지죠. 61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셨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요 범위라든지 요 시작하는 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원하시는 대로 그리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 때 요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계단을 한 번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계단, 스케치 기준 계단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레벨을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요 검은색 면을 한번 이렇게 갖다 대시면 먼 점은 근사값이라고 뜨고요. 가운데쯤에 가서 활성화시키면 중간점이라고 뜹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클릭. 그 다음에 돌아서 시작되는 중간점을 찍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클릭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 간격 사이를 저는 맨 처음 200으로 잡아놨었거든요. 이렇게 200으로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뭐 요런 거 계단 참이니까 지금은 1200인데 AL 정렬을 통해서 계단 참을 얼마든지 늘리실 수가 있고요. 완료를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계단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역자 계단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역자 계단도 계단 스케치 기준 계단을 눌러주시고요. 레벨을 체크를 해주시고, 네,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확인을 하신 다음 처음 기준면 중간점으로 떴을 때 찍어주시고, 두 번째 끝나는 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점, 교차라고 뜨는데 교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점을 탭을 눌러주시면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검은 선의 끝점을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연장을 해주시고 완료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다 싶을 때는 이 끝선에 올라가는 면을 반전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계단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단이나 램프를 만드실 때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바로 만드시려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2D로 먼저 계단의 참과 높이를 계단을 해주셔서 기준점을 시작하는 점, 그리고 참을 돌고 또 시작하는 점을 먼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 두시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수월하시게 빨리 만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천정을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3D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주에서 봤을 때 천장이 보이게끔 얼마든지 단면 상자를 조정을 하셔서 아래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3D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천정도니까 천정도는 평면에서 그리시지 마시고요. 왼쪽 뷰에 보시면 1층 천정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 천정 평면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천정을 만드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에 천장이라고 있습니다. 천장 클릭을 해보시면요, 왼쪽에 자동 천장이 있고 오른쪽에 천장 스케치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 천장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벽체 안쪽으로 자동으로 영역을 잡아주는 것을 자동 스케치라고 하는데요.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클릭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특성창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천정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벽과 마찬가지로 유형 편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복제를 하시고 구조를 통해서 재료라든지 두께라든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벨 1층에서 여기는 천정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3000이면 3000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동 천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경우에 이 계단을 좀 비워놓고 천정을 만드실 때는
왼쪽에 자동 천장이 아니라 오른쪽에 천장 스케치를 통해서 요거는 바닥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가장 큰 범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비우고자 하는 원하는 영역을 그려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계단 부분만 빼고 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정이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천정 자동이 아니라 천장에서 천장 스케치를 통해서 우물 천장이라든지 높이가 다른 천장들을 따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천정은 바닥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평면상에서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건축에서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성 요소는 크게 이미 만들어진 패밀리를 배치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편집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상에 제가 원하는 형상을 가구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속성을 부여를 해서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구성 요소 배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나무를 선택을 하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모델링이 배치가 됐고요.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무실 의자라든지 책상 등 가구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빗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가구나 패밀리들이 없을 때는 구성요소 배치에서 언제든지 패밀리를 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패밀리 파일은 웹상에서 원하시는 거를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이 프로젝트 안으로 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편집 모델링인데요. 내부 편집 모델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상에서 이렇게 가구라든지 구조 기둥이라든지 문, 바닥, 벽 이렇게 속성을 부여를 해서 무엇인가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요것은 상당히 좀 설명할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요거는 저희 그 계획에도 잡혀 있는데 2분기 11월 달에 이 패밀리 요거를 작성한 거를 제가 따로 길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2분기 11월 달에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가구를 만들거나 특이한 형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붕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오늘 그 건축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붕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지붕을 보시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외곽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값에서 각도를 줘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메스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돌출로 지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E형 지붕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메스를 만들어 놓고 그 메스에서 면을 지정을 해서 지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지붕에 딸려 있는 처마 밑면이라든지 처마 옆면 그리고 겉터 등을 만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붕 첫 번째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는 아무래도 지붕 평면도에서 봐야 되겠죠. 지붕 평면도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붕 평면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로 만들어 줬을 때 바닥과 다르게 여기 세모 표시가 있죠. 이거를 선을 클릭을 해보시면 30도라고 각도가 뜨고 왼쪽 편에 경사가 30도가 주어진 게 보입니다. 그 경사 정의를 사용을 하고 그 경사는 30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똑같이 30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거를 베이스 레벨을 지붕층으로 잡아주시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상 보셨을 때 이거는 모임 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 각 사면이 이제 30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임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겠죠. 기울기가 낮아지니까 전반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지붕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모델링 상에서 각도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드셨던 외곽 설정 편집을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15도로 맞춰서 완료를 해주시면 정확한 경사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임 지붕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쓰고요. 다시 한번 외곽 설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네모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양쪽 끝면을 지붕 경사 정의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각도가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모델링 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쪽 면으로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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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박공 지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위아래로 각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외곽 설정 편집에서 정확하게 15도로 각도를 주셔서 모델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 지붕, 두 번째는 이렇게 박공 지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면은 나머지 세 군데는 경사를 없애고요. 한쪽 면만 경사를 갖게 완료를 하면 요거는 한쪽으로만 된 경사 지붕이 되겠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층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통해서 기울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외곽 설정 편집에서 이 선을 선택을 하셔서 정확한 경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모임 지붕과 박공 지붕 그리고 경사 지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네 군데를 만들어 주시고 전부 다 경사 정의를 없앤다면 평지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붕을 만드시는 방법이 보시면 첫 번째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기울기를 통해서 평지붕, 모임지붕, 그리고 박공지붕, 경사지붕 등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돌출로 지붕 만들기인데요. 이 돌출로 지붕 만들기는 좀 약간의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면상에 무엇인가 스케치를 할 때는 그 지상, 예를 들어서 지붕층이라는 그 레벨의 기준선이 있죠. 근데 돌출 지붕은 이 평면상에서 기준선을 어딘가 단면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는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기준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면을 볼 수 있는 단면도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단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단면도를 열어놓고 주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 지붕, 돌출로 지붕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 기준면이라는 것이 떠요. 왜냐하면 돌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평면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단면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면 선택을 확인을 누르시고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참조 평면을 볼 수 있는 단면도를 선택을 하라고 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린 단면도가 단면도 4번이기 때문에 단면도 4번을 뷰를 열면 네, 이 단면도 4번이 활성화되면서 참조 레벨 및 간격 띄우기를 지붕층에서 얼마나 띄울지를 물어봅니다. 우선 0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쪽 면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E형의 지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으로 E형의 창문을 그려주시고요. 대부분 평면상에 바닥이라든지 지붕을 그렸을 때는 이 그린 면들이 모두 닫혀야 되는데 여기가 돌출로 지붕을 만들 때에는 항상 이렇게 끝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 하나로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완료를 눌러 주시고 3D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D로 범위를 왔다 갔다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E형의 모습을 지붕면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붕 평면도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요. 지금 지붕 평면도에서 위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보시려면 지붕 평면도 특성창에서 뷰 범위를 상당히 좀 높여주시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를 5000 정도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더 띄워보겠습니다. 네, 적용을
해 주시면 평면상에서도 이 지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첫 번째 외곽 설정으로 지붕을 만들어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돌출로 지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면으로 지붕 만들기는요, 기정형 메스를 불러 들어와서 다중 선택으로 찍어주시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형적인 모델링을 만들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지붕에서 처마 밑면, 돌림, 거터 등을 모델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델링 되어 있는 이 건축물 상단에 모임 지붕을 한번 만들고요. 거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평면도에서 만들어 볼게요. 지붕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를 하시고요. 정확한 치수를 원하시면 맨 마지막 외곽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고, 수정에서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OF고요. 여기 보시면 간격을 얼마만큼 띄울지, 예를 들어서 2m를 띄우고요. 복사는 기존에 있는 것과 복사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복사를 선택을 없애주시고, 한쪽 면을 갖다 대시면 이제 점선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일일이 찍어주셔도 되지만 탭을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연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경사를 상당히 이게 좀 길이가 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5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지붕면에 이렇게 경사 지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밑면에다가 지붕 처마 밑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붕 평면도에서 처마 밑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제일 외곽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벽면 외곽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레벨을 확인하면 지붕층 0 레벨에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너무 똑같은 거니까 지금 구분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유형 편집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면 50mm로 바꾸고요. 구조 편집 두께를 50으로 바꾸고, 구조를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고 확인을 하면 이 밑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물 바깥쪽으로 경사 지붕의 안쪽 면이 보이지 않게 밑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면상으로 보면 이 벽면 아래쪽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벽이 지붕까지 닿아야 되죠. 그런 걸 보시려면 벽면을 찍고 내 벽면을 먼저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붕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 면이 전부 지붕에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요 처마 밑면은 지붕과 벽면, 요 밑에 면을 만드는 모델링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필요로 하실 때
지붕 처마를 돌리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모델링상에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가 되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윗면이 됐든 아랫면이 됐든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또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니까요. 다른 색으로 페인트 보라색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수직 프로파일 간격이 있습니다. 수직 프로파일 간격은 1000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수직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시로 1000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윗면으로 100만 낮추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수평 프로파일은 당연히 바깥쪽과 안쪽으로 돌출을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는 거 말고 이 프로파일 자체를 좀 큰 거를 쓰고 싶다 하실 때 유형 편집에 들어가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하는 거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뷰 탭에 가셔서 패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밀리를 선택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패밀리 리스트들이 쫙 뜨는데요. 저희는 프로파일을 바꾸고 싶은 거였으니 프로파일 선택을 해보시고 쭉 보시면 처마 돌림이라고 있습니다. 처마 돌림에 19 곱하기 235짜리였는데요. 이 높이를 5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짧은 면이 길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처마 돌림을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처마 돌림을 다 돌아갔으니까요. 나머지 다른 지붕에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붕 커터인데요. 커터는 말 그대로 트렌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는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위쪽 면이든 아래쪽 면이든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커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커터 또한 선택을 해주시고 유형 편집에서 재료를 지금은 보라색으로 좀 보기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옆면이랑 마찬가지로 이 수직 프로파일 간격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간격을 띄워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커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125 곱하기 125를요. 이름을 바꿔서 300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으로 바꿔주시고요. 깊이와 높이를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존 커터보다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00으로 바꿔주시면 지붕면에서 바로 물을 받아주는 그런 커터를 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에 있는 지금 6가지의 위치들을 봤고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건축에 대한 모델링들을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탭에 있는 것들은 사용을 다 해봤고요. 안 해본 것이 이제 커튼 시스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다뤄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다음번에 2분기 10월 달에 커튼홀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